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어느새 벌써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오후 2시 정도 됐네요. 여러분에게 또 천만 뉴스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 이외에도 다양한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잠깐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드라마를 좀 봤어요. 그 넷플릭스 드라마 보다 보니까 그 중증 외상센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좀 많은 걸 깨닫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 하고 다른 의사의 모습인데 돈과 명예를 쫓기보다는 그래도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한 사람이라고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자 인본 인본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의사죠. 그런 의사 주인공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또 깨닫네요. 우리 사회의 모습과 이 드라마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는구나. 우리는 다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 생각만 하고 있을 텐데 어려운 건 또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그 몸 아프고 진짜 수술이 필요한 그런 환자들은 누가 과연 살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죠. 열심히 하는 의사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거의 돈을 쫓는 것 같더라고요. 뭐 돈이 나쁘다기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정부에서 좀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시대를 뭔가 좀 풍자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중증 외상센터 한번 기회 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우리 빌 게이츠 큰 형님께서 아주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셨네요. 가상화폐는 전혀 쓸모없다. 가상화폐 전혀 쓸모없다. 가상화폐를 완전 짓눌러 버렸습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쓸모가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게이츠는 자신의 자서전이죠. 소스코드 나의 시작, 마이 비기닝스를 출시를 앞두고 뉴욕 타임즈랑 가진 인터뷰에서 이처럼 말을 했어요. 올해 만 70세가 되는 게이츠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개인의 삶을 둘러보는 자서전을 썼고 게이츠의 첫 자서전인 이 책은 3부작 중에 첫 번째랍니다. 게이츠는요, 가상화폐가 어떤 쓸모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을 했는데 높은 IQ를 가진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억만장자 클럽이라는 것은 없다. 통일된 의견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게이츠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서 재산이 165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240조예요. 전 세계 부호 순위 8위입니다. 8위. 게이츠가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2년에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컨퍼런스에서도 NFT 등 가상화폐 프로젝트가 더 멍청한 바보 이론에 기반한 허튼 소리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더 멍청한 바보 이론은 상품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할 투자자, 즉 더 멍청한 바보가 있다는 기대에 따라서 투자에 나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거래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전력이 소비된다면서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강조를 한 거죠. 이런 이유로 게이츠는 일론 머스크 CEO와 대립각을 세워요. 그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CEO와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그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머스크보다 재산이 적다면 투자를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소스 코드, 나의 시작. 이게 그 게이츠의 첫 자서전 3부작 중 첫 번째입니다. 올해 만 70세가 되는 게이츠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개인 삶을 둘러보는 자서전을 썼는데 뉴욕타임즈에서도 게이츠의 다른 테크 억만장들과 다르다 평가했고요. 게이츠는 앞서서 더 타임즈 오브 런던과 인터뷰에서 아내였던 멜린다 프렌치 게이츠와의 이혼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 게이츠 형님
많은 걸 또 깨닫고 있는 거 봅니다. 그리고 또 알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 비트코인이 이제 신고가 경신 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부분 알트코인은 고점 대비 현재 한 20% 정도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장세가 끝나면 알트코인 시즌이 도래할 거라는 통설이 이번에 상승장에는 적용되지 않을 거다. 그런 전망도 있던데 그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은 지난 12월 그 중순에 580만 원대를 찍은 후에 현재는 480만 원대 20% 정도 가까이 조정을 받은 후에 이렇다 할 반응세를 보이지 않고 있네요. 솔라나는 최근에 45만 원까지 올라서 신고가를 찍었는데 그 이후로 설 연휴 내내 하락을 했어요. 36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밈코인은 하락폭이 훨씬 커요. 회에서는 오피셜 트럼프 등 일부 밈코인만 최근에 이슈를 타고 잠깐 폭등했을 뿐 대부분 2달 전 고점을 찍은 꾸준히 하향세를 가고 있더라. 뭐 쓸모가 없잖아요, 솔직히. 지금 보면 알트코인 어디다 써먹겠어. 응? 도치는 지난 12월 초에 670원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25% 떨어져서 500원에 거래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신고가를 기록했던 페페, 뭐 시바이누, 캐디너 독스월드 고점 대비 50%나 폭락을 했어요. 이 밖에도 보니까 트론, 뭐 아발란체, 스위 등 주요 알트코인들이 고점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2달 가까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갑니다. 신규 상장 코인들과 김치 코인들도 힘을 못 쓰는 건 마찬가지예요. 시장의 전문가들은요, 과거와 달리 비트코인 상승에 따라서 알트코인 시즌이 이번에는 오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비트코인은 기관 자금 유입과 각국의 전략 자산으로 수요가 늘어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알트코인은 공급이 증가하고 신규 자금 유입은 제한이 돼서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도널드는 그 취임 당일날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대거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다. 당시 트럼프가 발생한 밈코인이죠. 오피셜 트럼프의 거래가 폭증하고 가격도 이제 폭등하면서 다른 알트코인들이 유동성을 전부 흡수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상자산의 애널도 발언을 이용해서 알트코인 수가 너무 많아서 알트코인 시즌이 오기 힘들 거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현재 3,640만 개 이상의 알트코인이 있대요. 2018년 3,000개와 비교를 해보니까 이러한 대량 공급은 시장을 변화시켰다. 펀더멘털을 가진 일부 알트코인은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 알트코인 시즌이 다시 올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코인이 너무 많고 공급이 수요보다 커가지고 오랜 기간 모든 알트코인이 상승할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향후 알트코인 시즌이 더 짧아져서 며칠에서 몇 주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힘들다.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코인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해요.